자, 2회 독서 사회 파트입니다. 자, 사회 파트는요, 여러분들 뭐 경제나 뭐 그리고 정치 그리고 인류, 법, 문화같이 어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는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크게 경제 용어라던가 법률 용어, 그리고 그래프, 이런 것들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자, 우선 경제 용어나 법률 용어에는요, 모조리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와 뭐 경제 용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경제 용어에서는 뭐 경기가 위축되다, 경기가 뭐 활성화되다, 이런 개념이라던가 혹은 뭐 환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 이런 단어들은 조금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법률 용어도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뭐 소급하여 적용하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소급하다. 이거는 잘 보면은 소급하여 적용하다라는 말은 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통해 가지고 배우셔야 되는데 좀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어휘들이니까 제가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체크해서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볼게요. 현대사회 기업들의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다른 기업 합병 등을 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자, 신제도와 펄서 이런 기업들의 규모 변화를 거래 비용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를 거래 비용 이론이라 한다. 자, 제가 저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독서에서 첫 문단이 어떠한 개념을 띡 던져놓고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뭐 신제도 학파라는 곳에서 어떤 기업들의 이러한 규모의 변화를 거래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거래 비용.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살표는 그냥 펜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의가 띡 던져지면은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서 얘가 주제라는 거. 거래 비용 이론이라는 것이 주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 거래 비용이라고 네모칸이 딱 쳐져 있어요. 그럼 얘가 문제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지. 지금 얼른 가서 거래 비용 문제가 뭔지 보고 오겠습니다. 자, 거래 비용 문제, 단독 문제죠. 2번에 나옵니다.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 거래 비용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용이 뭐 그냥 적용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문단의 첫머리에서 딱 나오는 경우는 최소 이만큼의 문단, 그리고 정의나 이 내용에서 좀 깊이 있게 다룬다고 하면은 그 다음 문단 정도에서 밖에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라는 것을 우선 1차적으로 여기까지 딱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거래 비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서 풀어낼 수 있는가, 그것을 1차적으로 확인하세요. 만약에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 문단까지 읽어보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볼게요. 내용 정리할게요. 자, 거래 비용이라 하면서 생산비를 제외한 경제 주체들이 재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그쵸? 거래 비용의 개념입니다. 즉, 나오죠? 즉, 경제 주체와 거래 의사 능력을 가진 상대방이 탐색하는 과정 해가지고 지금 종류를 얘기해요. 가격이나 교환을 상대방과 협상을 계약하는 과정, 또 계약 후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오케이. 자, 스타일이 나오죠. 상대방을 탐색하는 과정, 상대방과 협상하여 계약하는 과정,
계약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하는 과정. 세 가지 나오죠.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을 앞에서 이렇게 띡 던져줬을 때 그 문단 끝나는 부분에서 웬만큼 나온다고. 자, 이 문제 스타일 뻔히 보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1, 2, 3을 제가 체크를 했잖아요. 이럴 때 요 세 가지 유형을 찾는 문제구나. 요 세 가지 유형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구나.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진짜로? 상황을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1, 2, 3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도자기 상인이 직접 흙을 채취하여 도자기를 빚을 때. 직접 흙을 채취했죠. 도자기를 빚는 것은 자기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흙을 직접 채취한 것도 돈이 들지 않았어요. 본인이 일을 했으니까 도자기를 빚는 것도 본인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비용이 들어간 요소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요소에서 어떻게 비용이 나왔는지 볼게요.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집을 판매하는 사람을 탐색할 때 어때? 탐색할 때 라는 거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요거 거래 상대방을 탐색하는 거죠. 여기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얘 1번입니다. 그리고 가구를 생산하는 사람이 원목 판매자와 재료 가격을 흥정할 때라고 되어 있죠. 판매자와 재료값을 흥정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몇 번일까요? 상대방과 협상할 계약을 하는 거죠. 그치? 흥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협상의 과정이잖아요. 얘 2번입니다. 자, 4번 소비자가 인터넷 설치하기 위해 통신사와 약정서를 작성할 때라고 되어 있죠. 자, 통신사와 약정서를 작성할 때. 자, 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얘도 뭐예요? 계약하는 과정이잖아. 그쵸? 얘 3번이구나. 제과업체가 계약대로 밀가루 거래가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때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그쵸? 아까 계약 이행 여부 그치? 여기 나오죠. 3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얘 내가 3번이라고 했죠? 2번인데 선생님 실수했습니다. 2번을 설명해놓고 왜 3번이라고 썼을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여기 거래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 A가 기다리고 있죠. 얘는 문단 2개를 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단을 다 읽고 나서 푸셔야 되는데 제가 깜빡한 게 있네요. 미안합니다. 이 기억 니은을 놓쳤죠? 기억이 어떤 문제인지 가서 보겠습니다. 어휘 문제죠.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 체크하고 갔어야겠죠. 기억은 뭐예요? 이행이다 라는 말 하죠. 이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행이라는 말은 어떠한 행동을 하다. 여기다 체크할게요. 이행이라는 것은 어떤 약속이나 계약 따위를 실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행한다. 이런 의미랑 관련이 있어요? 아니지. 그럼 이런 단어는 무슨 단어라고 해요? 병행한다라는 말 들어봤죠? 네, 요거는 병행의 의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답 나왔죠? 1번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이제 볼 필요가 없겠죠? 바로 다시 넘어가서 이제 A 부분 여기에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 비용이 인해서는 하면서 쭉 내려가는데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화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냐? 새로운 내부 조직을 만들거나 하죠. 그리고 다른 기업을 합병하는 형태. 네, 이 두 가지 형태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이어진다고? 거래를 내부화할 수 있다는 거. 그쵸? 자, 그렇게 하면 기업의 조직 내에서도 거래가 일어난다. 그리고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조직 내 거래 비용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조직 내 거래 비용이다. 자, 요거 거래를 내부화하는 죄송합니다. 거래를 내부화하는 이 과정. 그쵸? 조직 내 거래 비용이다. 네. 이때 시장 거래 비용과 조직 거래 비용을 합친 것을 총 거래 비용이라 한다. 자, 보세요. 이런 것들 조심하세요. 이런 거 어떻게 체크하냐? 이렇게 하고 합친 거라고 했죠.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총 거래 비용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조직 내 거래 비용의 의미, 그리고 시장 거래 비용을 지르기 위해서 하는 두 가지 행동, 그리고 총 거래 비용의 개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라고 분명히 체크되어 있죠. 여기 예를 들어. 그치? 자,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앞에서, 지금 요 문단 앞에서 개념들만 딱 설명하는 문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개념들만 설명하는 부분, 그 문단을 이제 어려우니까 그것을 현실의 어떤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는 그 모습에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자, 이 거래는 시장을 통해 다른 기업으로부터 모든 부품을 조달하여 생산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업 내부의 모든 부품을 제조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라면서 만약 이 기업이 다른 기업과 시장 거래를 통해 부품을 조달한다면 조직 내 거래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시장 거래 비용만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자, 이거는 좀 도움이 되겠네요. 밑줄을 거도 되고 안 거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서 분명히 거래를 내부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개념적으로 얘기했지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시장 거래에 대한 개념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다른 기업과 시장 거래를 통해 모든 부품 조달한다. 모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명하게 여기. 그지? 그럼 시장 거래 비용만 발생한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거래가 뭐예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품을 주고 사기만 했으니까. 그죠? 부품을 내가 생산하지 않고 사기만 했으니까 시장 거래 비용만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시장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장 거래에서 조달하는 부품의 일부를 기업 내에서 생산하려 할 것이다. 왜? 그래야 더 많이 남으니까. 자, 그래서 내부 거래를 증가시킨다. 그쵸? 내부 거래를 이렇게 증가한다 할 때 이렇게 위로 체크해 주시는 거 버릇두십시오. 요거 은근히 도움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 거래 비용은 감소하지만 당연히 그렇겠지. 내가 생산하니까 조직 내 거래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되시면 돼요. 자, 이때 기업은 총 거래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까지 내부 조직 규모를 확대하여 부품 자체 생산할 수 있고 이 지점이 바로 기업의 최적 규모로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밑줄을 반드시 그어줬어야 돼.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까지 가는 거. 그것이 뭐다? 기업의 최적 규모다. 그쵸? 요거는 개념적인 것이니까 체크를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좀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부 거래를 증가시킨다고만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장 거래가 감소한다고 해가지고 조직 내 거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비용이 최소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것들 가지고 그래프 문제를 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자, A가 분명히 끝났어요. 자, 이제 요거 A에 관련된 문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A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프 나오면요, 몰라 하면서 반사적으로 그냥 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 숫자가 없죠.
숫자가 있으면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네. 근데 지금 뭐만 있어요? 증가하고 감소만 나오지. 그리고 어느 지점이 최소인가? 최소 지점과 최대 지점만 나와요. 그치? 이것만 가지고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쫄지 않아야 돼요. 그래프를 보면 그냥 반사적으로 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 볼게요. 조직거래 비용이 A에서 B로 증가한다면, 자, 조직거래 비용이 A에서 B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조직 내 거래 비용. 제가 아까 조직 내 거래 비용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 물건을 그 제작하는 그 제품을 제작하는 그 회사 내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시장 거래 비용이 이만큼 줄었죠. 잘 보세요. 지금 요 지점을 딱 봤을 때 조직 내 거래 비용이 늘어나는 것보다 시장 거래 비용이 이렇게 줄어드는 양이 어때요? 더 크죠. 그러면 지금 요 A에서 B로 줄어드는 요 구간 있죠. 여기 구간은요. 이 조직 거래 비용을 늘리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구간입니다. 이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조직 내 거래 비용을 요 A, B 구간에서는 늘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증가했다면 그럼 여기 부분만 보는 거예요. A에서 B. 여기 조직 내 거래 비용. 기업은 시장에서 조달되는 부품의 일부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좋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시장 거래 비용이 C에서 F. 자, 그럼 지금 뭐예요? 요 구간이죠. 길다. 요 구간. 감소했다면 기업이 내부 거래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자, 요게 이렇게 내려간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직 내 거래 비용이 여기부터 이렇게 쭉 올라간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쵸? 얘 어때요? 여기 구간을 잘 보면 여기부터 한번 잘라서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봐봐. 시장 거래 비용이 낮아지는 기울기보다 조직 내 거래 비용이 높아지는 기울기가 어때요? 더 크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간은요. 오히려 조직 내 거래 비용이 늘어나면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이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총 거래 비용. 이건 다른 색으로 할게. 총 거래 비용이 이렇게 해서 낮아지다가 여기서 역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지점 있죠. 여기가 최적의 지점이 되는 거예요. 시장 거래 비용이 이제 줄어드는 양이 더 많은 최적의 지점이 되는 거고, 이게 총 거래 비용이 낮아진다는 건 좋은 신호고 올라간다는 것은 나쁜 신호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여기 지금 체크한 이 구간은요, 내부 거래를 증가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그래가지고 이 C에서 F로 가면은 당연히 조직 내 거래 비용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D에서 E로 총 거래 비용이 줄어들었다면 아주 좋은 거죠. 내부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자르면 조직 내 거래 비용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시장 거래 비용 어때요? 내려가죠. 보이십니까?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겁니까? 반대죠. 늘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밑에 조직 내 거래 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잖아요. 그쵸? 3번이 되겠습니다. 겁만 먹지 마세요. 지금 이 그래프는요, 생각보다 이렇게 숫자가 안 나오고 증가 감소, 숫자가 안 나온다는 것은 증가와 감소, 그리고 최소와 최대 이것만 따지는 거니까요. 절대 겁 안 먹으셔도 됩니다. 자, 4번 총 거래 비용이 2에서 최소가 된다면 이 지점이 최적 규모. 그치? 아까 설명했습니다. F에서는 기업이 모든 부품을 기업 내부적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시장 거래 비용을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F 여기에서 보면은 시장 거래 비용이 뭐예요? 빵이죠. 대신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조직 내 거래 비용하고 일치하는 지점이 되잖아. 그러니까 조직 내 거래 비용이 100%고 시장 거래 비용이 빵인 구간을 얘기하니까
맞는 내용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가서 볼게요.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응용 문제여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뭐 아주 못 풀 정도로 글의 내용이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그렇다면 무엇일까? 이런 거 보고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문제 제기다. 이것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주제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도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문단의 첫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이 문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1차적으로 내용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내용 확인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 문단까지만 읽어보시면 된다 했습니다. 자,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 가가 어떤 문제이지만 먼저 가서 보고 올게요. 아이고 이것도 응용 문제네. 쉽지 않습니다. 아는 거에 체크하시고 다시 넘어갑니다. 자, 거래 비용 이론은 에서는 이를 인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자, 대놓고 뭐라고 했어요? 나누어 설명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인간적 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쵸?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 속성이 있다. 자, 이거는요. 어때요? 인간적 요인을 또다시 분류를 하고 있지. 중간에 내용이 끊겨가지고요. 다시 진행할게요. 자, 인간의 요인에는 이제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분류를 2차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체크를 잘 하셔야 돼. 자,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먼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한된 합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때 완벽하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지. 다음으로 했으니까 이건 기회주의적 속성이에요. 그치? 이것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적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헷갈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살표를 요령껏 잘 치고 이런 것들이 분류되는 것을 항목화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용어적으로 효용이라는 것들, 이런 단어들 알아두셔야 돼요. 효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인간적 요인이 상위 개념이죠. 그러니까 네모 1번이라고 체크를 하시고 그 안에 제한된 합리성은 1번, 동그라미 1번, 기회적 속성은 2번. 제한된 합리성의 내용은 여기에 해당하고요. 기회주의적 속성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간적 요인의 제한된 합리성, 기회주의 속성 두 가지가 있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인간적 요인에 의해 거래 상황 속에서 인간은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고 거래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거래의 과정 속에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자,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거래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은 또 어떻게 연결돼요? 여기랑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그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업을 잘 하셔야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 내용의 이제 첫 문단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느낌 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인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했어요. 그치? 근데 지금 내용이 뭐만 끝났습니까? 인간적 요인만 끝났어요. 그치? 그럼 여기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풀 것 같아요? 당연히 못 풉니다. 왜냐? 이거 지금 1번밖에 안 나왔잖아. 2번이 나와야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딱 보면요. 환경적 요인에는 하면서 시작하는 게 2번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맞죠? 그러니까 눈치가 있는 사람은 여기서 아직 끝난 거 아니구나. 뒤에 끝까지 읽어야 되는 문제구나. 자산의 특수성, 정보의 불확실성. 이것도 하부 개념이니까 1번, 2번.
자, 그리고 여기도 안인이 나옵니다. 여기 안인. 그죠? 그러니까 그 단계 중요하지. 특정 거래 주체와 의 거래에서 높은 가치를 가진 자산의 속성. 이건 뭐다? 자산의 특수성이다.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특정 주체의 거래가 높은 가치를 가졌던 다른 주체의 거래에서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자산 특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산 특수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때 자산 특수성이 높으면 경계 주체들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그죠? 자, 이것도 역시 어때? 줄을 연결해 주시고 자산 특수성이 높으면 경기 주체들은 기회주의적 행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기회주의적 행동이라는 게 뭐예요? 기회주의는 좋은 게 아니죠.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려는 거. 아니 그게 뭐가 나쁜가요? 아니 뭐 완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좋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의리라는 거 있잖아. 의리.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딱 했어. 이거를 내가 1,000원에 팔게요. 이래놓고 1,000원 아무리 내가 이걸 2,000원, 3,000원에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1,000원에 약속을 했으면 1,000원에 파는 게 의리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2,000원, 3,000원에 팔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에이 그래도 2,000원 주셔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기회주의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잘라주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기회비용이 더 높아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거래주체는 자 이제 정보를 확인했을 때 거래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한 거래 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게 자산의 특수성. 여기는 그래도 위에 문단보다는 좀 낫습니다. 위에 문단은 이렇게 크로스로 돼 있는데 요거는 1번이 끝나고 2번이 설명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4번 문제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응용 문제예요. 네 아까 3번에 그래프 문제도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례를 통해 가지고 앞에서 적용되는 그 사례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대입을 1차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번 보겠습니다. A기업이 조달하는 볼트는 자산의 특성 높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자 여기에서 자산의 특수성 높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산의 특수성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 환경적 요인 2번에서 나오고 있죠. 자 특정차의 거래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는 자산의 속성이니까 이 볼트가 A 기업에서만 생산되면은 특정 거래 주체의 높은 가치를 지닌 자산의 특수성이 높은 거고 그렇지 않고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자산의 특수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볼트를 특정 기업에 선정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을 통해 조달한다. 그치? 다양한 기업을 통해서 조달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특수성이 높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B기업과 C기업의 계약 조건으로 장기간의 계약을 명시한 것은 거래에 있어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 장기간의 계약기간 명시, 거래의 안전장치. 이 나오죠? 자, 여기 장기간으로 계약을 조건하고서 명시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쵸? 자, 계약이라는 것의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어디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자, 요거 계약과 관련돼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기 있죠. 여기 다양한 안전장치 그쵸? 요 안전장치가 뭐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맞잖아요. 이 계약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이 계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계약에는요 어떤 위약금 같은 것들 이 약속을 어겼을 때 죄송합니다. 약속을 어겼을 경우에 생겨나는 위약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3번 B기업과 C기업은 거래하는 핵심 부품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상대가 기회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염려했다고 볼 수 있다. 자,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라고 했어요? 특수성이 뭐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특수성이 높을 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건 뭐예요? 여기 나옵니다. 핵심 부품을 C기업을 통해서만 조달하고 있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치? 특수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기업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 기회주의적 행동을 차단하는 겁니다. 맞게 되겠죠? 자, D기업과 E기업 간의 거래는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정보의 불확실성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원재료의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이게 정보의 불확실성이죠. 정보의 불확실성 자체는 어떻게 가격을 높이는데 영향을 준다 했습니다. 자, 우선 답은 나왔죠? 5번입니다. 자, 이 기업이 원재료의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D기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 이것이 합리적 선택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원재료 품질 정보를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요. 지금 이 글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거는 상대에게 비매너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좀 더 유리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가 이 제품을 제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용이 100원이 들었다. 근데 내가 100원이 들었는데 상대방이 내가 100원이 들은 걸 알면 내가 이 물건을 뭐 예를 들어서 1,000원, 2,000원에 판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어이가 없겠지. 야, 10배를 넘게 남겨먹냐? 근데 반대로 이게 100원에 만들었는지 500원에 만들었는지 모르면 1,000원, 2,000원에 판다 해도 어떻게 해요? 사게 된다고. 더더군다나 이게 생산원가가 100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당연히 야, 이거 내가 생산해볼까? 이 생각이 들겠지. 왜? 10배나 비싼데 내가 조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 물건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10배 정도라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합리적 선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게 되겠죠. 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1번 문제 딱 하나 남죠. 자, 앞에서 거래 비용의 종류. 자, 거래 비용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 나왔는지 슬쩍 가서 보시면 돼요. 이거 나왔지, 솔직히. 거래 비용의 종류라고 해서 여기 이 문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총거래 비용의 개념에서 총거래 비용 무엇을 총거래 비용이라 하며, 그치? 개념 나왔습니다. 틀린 내용 아니겠죠? 시장거래 비용을 줄이는 방법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자, 시장거래 비용 얘기 나오는 부분하고 총거래 비용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여기 새로 시장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내부적이고 합리적 뭐 다른 게 합병한다 이런 얘기 나오죠. 네, 줄이는 방법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변하는 이유, 이런 것이 살짝 응용이 됐네요. 규모가 변하는 거, 그지? 이런 것들이 뭐 때문이다? 지금 여기 부분에서 설명이 되고 있죠. 부품 조달에 대한 거, 뭐 내부 거래 비용이 증가하면 뭐 시장 거래 비용이 감소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변화하는 이유, 내가 생산하는 만큼 그만큼 밖에서 쓰는 게 줄어드니까 하라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기업 규모와 상생 비용의 관계, 이건 나오지 않고 있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아는 거 체크 잘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깔끔하게 딱 떨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요 문단 끝내고요. 요 지문 끝내고요. 다음 지문은 다른 파일로 보겠습니다.